네,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주식 가격의 구성 요소까지 했으니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가격의 구성 요소는 뭐라고 그랬죠? 기업의 가치가 있고 여기에 심리가 더해졌다. 주식의 가격은 그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에다가 심리적인 요소가 더해진 것이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다 라고 저번에 제가 얘기 드렸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업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심리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씩 들어볼게요. 매출이 좋죠. 네, 돈을 잘 벌어야 돼. 당연히 좋은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돼. 그리고 현금 흐름도 좋아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재무 구조도 좋아야 돼. 재무 구조 좋다는 것은 부채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 과도하게 부채를 쓰지 않는 기업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경영자도 줘야 돼. CEO 한 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원들, 경영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음이 없어야 돼요. 대외적으로 어떤 시끌시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노사관계도 좋으면 좋죠. 좋은 기업의 이미지는 다 이렇게 갖고 있죠. 그리고 비전이 좋죠. 그리고 누가 봐도 성장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잘 좋은 기업입니다. 너무 뻔하죠.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주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해요. 자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순간 그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좋은 기업이라는 게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구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쁜 기업은 뭘까요? 이거 한 번에 그냥 보내버릴게요. 아까랑 반대죠. 매출도 안 나와, 돈도 못 벌어, 현금도 없어, 또 부채도 많이 써. 부채를 쓰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도 집 살 때 대출 껴서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할 때 적절하게 부채를 쓰는 거는 좋아. 근데 그거 많이 쓰거나 부채를 그냥 은행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쓰는 것도 있지만 희한한 방식으로 부채를 조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CB를 발행한다던가 BW라는 부채를 발행하거나, 그냥 일반적인 대출 상품이 아니라 파생 상품으로 부채를 조달하는 기업들. 물론 그렇게 부채를 조달해서 성장하는 쪽에다가 회사가 투입하면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대신 너무 과도하게 쓴다거나 부채를 쓰는 어떤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경영진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회사들, 그건 당연히 안 좋죠. 나쁜 기업이죠. 자본이 많고 또 노사관계도 별로고 또 비전도 불명확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성장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게 되겠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지. 근데 희한하게 이런 것들 고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회사 이름만 보고 소문만 듣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면은 우리가 딱 이해가 가는데, 이제 문서화된 보고서를 보면 머리 아프거든요. 자, 봅시다. 이런 것들 용어를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매출은 손익계산서라는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를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매출액, 손익계산서를 했죠. 여기서 보시면 숫자가 딱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잘 안 보죠. 귀찮으니까. 이 보고서만 보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직관적으로도 안 와. 그래서 네이버 증권 같은 데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시한 것들 있죠. 어쨌든 간에 매출은 아까 말했던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현금은 재무상태표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연차별로 쭉 나열해서 보시면 이 기업이 현금이 있구나 없구나, 그리고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현금은 얼마 갖고 있구나, 부채 대비해서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기업을 골라내고 나쁜 기업은 빼는 거지.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지표 같은 게 있죠. ROA라든가 ROE라든가 이런 것들 지표가 있는데, 투자한 자본 대비, 투자한 자산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을 뽑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직관적으로 이 숫자가 높으면 좋죠. 높은데 더 중요한 건 꾸준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느냐, 경쟁사 대비 높게 유지하고 있느냐,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성장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영진의 성과는 재무상태표, 아까 말했던 그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녹아들게 되죠. 연도별로 쭉 보시면 이 회사의 경영진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구나.
기업의 가치는 이러한 매출 부분이라던가 현금이라던가 부채라던가 경영진의 성과는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자료들은 기업이 올리는 IR 자료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올린 IR 자료 같은 걸 보거나 뉴스 기사를 보거나 경영진의 인터뷰를 보거나 아니면 아까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는 보고서를 보거나 아니면 그 기업을 다니는 현장 관계자들이라던가 그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관계자들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여기서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도 좋지만 나쁜 기업을 일단은 배제시켜야 된다. 나쁜 기업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최소한 이런 나쁜 기업에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좋은 산업과 나쁜 산업. 아까 이제 좋은 기업은 성장을 계속한다 그랬고 나쁜 기업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하는 회사라고 적어놨었어요. 근데 좋은 산업은 뭐고 나쁜 산업은 뭘까요? 좋은 산업, 나쁜 산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장하는 산업이 있고 성장하지 않는 산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산업에서 성장하는 산업에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재무구조도 좋고 경영진도 좋고 도덕성으로도 좋고 주주를 위해서 뭔가 휩쓸어주는 회사들이 제일 베스트죠. 좋은 산업에서 좋은 기업 고르면 끝. 이제 가격을 고려해야겠지만 좋은 산업에서 나쁜 기업을 찾는다. 나쁜 산업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좀 더 선호하실까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요겁니다. 왜냐라고 물으신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산업에 투자하는 걸까요? 기업에 투자하는 걸까요? 그렇죠.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기업을 고르고 나쁜 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적어도 제 생각은 성장이 비록 정체되어 있지만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차선책으로 괜찮다라고 보여지죠. 물론 여기에서도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쉬운 방법은 여기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좋고 나쁜 건 다 알았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런데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나쁜 거야. 그치? 좋고 나쁨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얼마만큼의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멀티플이라고도 하고 가치 평가 방법 중에 퍼라는 게 있었죠. 아까 이 멀티플과 퍼가 결국엔 이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나쁜 건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에요. 이 멀티플이라는 것도 그렇고 퍼도 그렇고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얼마의 멀티플을 받고 얼마의 퍼를 받는 게 적정하다. 대충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봤을 거예요. 이제 적정 퍼는 10배다. 그러면 이 적정 퍼는 10배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왜 적정한 게 10배지? 되게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에요. 그냥 시장이 이렇게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꼭 그 기업이 10배를 받는 게 적정하다라고도 할 수가 없죠. 심리 부분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굳이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이 기업, 이 산업의 퍼는 이 정도 받고 있구나. 근데 그것보다 낫네?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데 이 정도밖에 안 받아? 예를 들어 삼성전자 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업의 평균적인 퍼는 이 정도로 받고 있는데 지금은 46배네. 와, 높죠. 엄청 비싸네요. 그쵸?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받았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이것보다 만약에 낮다면은 가치가 싼 걸까요? 주식 가격이 싼 걸까요? 근데 이런 퍼들은 누가 정해주는 거죠? 시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퍼를 받는 게 적정하다고 보여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를 분석해서 가격에 녹여내는 거는 사실 어렵고 그냥 평균적으로 받는 거가 이렇구나. 근데 지금 현재 이렇네. 기업의 가치는 내가 판단하기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지금 이 가격을 받고 있네? 살만하다. 이렇게 결정내는 거죠. 이게 심리인 겁니다.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제가 그래서 적어놓은 거고 합의점의 영역이라고 적어놓은 것도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을 받는 게 적정하다 라고 암묵적인 합의가 된 거예요. 네.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주식의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심리와 기업의 가치를 얘기해 드렸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냥 대략적인 큰 그림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각자 알아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심리들을 반영한 이제 가치평가 방법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퍼가 있고 EV 에비타,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심리를 반영한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것들은 이제 PSR도 있을 것이고 PBR도 있을 것이고 할 건데 그냥 각자의 판단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에 결론. 주식의 가격은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사람들의 심리가 섞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산업에서 성장하는 회사다. 그렇다면 좋은 산업과 좋은 기업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예측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고들 하는데 당연히 예측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기업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업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그게 예측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어폐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예측해서 투자를 했으면 계속해서 팔로우업해 나가야겠죠. 추적 관찰해야겠죠. 그리고 한 회사에만 투자하기에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니까 여러 개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대응의 영역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식의 가격을 이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좋아지겠지라는 그 생각들이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요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맞추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저는 그거를 완전히 점쟁이처럼 맞출 수가 없으니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마지막에 적어놨네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